유동성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명분이 좀 훼손이 되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왜 이렇게 겁이 날까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장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한 주가 마무리가 됐죠. 네,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 한 주는 좀 여러분들 조금 힘든, 그리고 좀 대응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한 주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한 주를 이제 화면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이번 주 한 주죠. 월, 화, 수, 목, 금인데요. 최근 지수가 일단은 너무나 변동성이 컸고, 그 변동성 자체가 이제 하방 변동성이잖아요. 밑으로 내려왔다 올리고 내려왔다 올리고, 그리고 이틀 동안은 재미없다가 갑자기 오늘 또 내리치면서 마감이 되는 이런 이제 변동성이 큰 한 주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튜브 업로드는 이번 주는 계속 시장과 관련해서만, 다른 이야기보다는 시장 위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시장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좀 많이들 좀 긴장하셨을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한 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던 한 주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출발하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마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장 마감하면서 이번 주 상당히 좀 찝찝하게 마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컸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겁이 날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어차피 이제 다 수요일날 라방 때도 그렇고 어저께 이제 업로드된 내용도 그렇고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명분이 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좀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이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이제 때문에 모두 다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들고, 그 다음에 경제 봉쇄 정책이니 뭐하니 하면서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이 제한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이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상당히 완화하게 된 거죠. 완화하게 됐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인플레이션율이 발생이 안 되다가, 이제 작년 3월 때부터 시작해서 경기 부양책 막 뿌렸을 때, 특히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매입도 하고 정크본드 매입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금리도 일단 제로 금리로 낮춘 수준에서 이제 쭉 유지가 되고, 또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해가지고 부양책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돈을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들은 일단은 이 자금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주식시장, 자산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불러왔다, 즉 유동성 효과로 주가 상승을 불러왔다 라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워낙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진 않았다는 거죠.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다는 건데, 최근에 오면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국채금리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사람들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이 빠져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라고 해서, 이번 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딱 미국에서 나오자마자 시작된 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시작이 되고, 달러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한 주였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상당히 출렁거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동학개미들은 아직도 예탁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식을 하려고 신규로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신규 계좌 터가지고 주식을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즉 동학개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는 일단 지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모습이다, 이번 주의 모습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어젯밤에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시장을 안심시켜 줄 만한 어떤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가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파월 의장, 연준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인터뷰에서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는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제 밤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 시간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한번 보면 역시나 시장을 안심시키는 멘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출구 전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란 거는 한번 설명을 드렸죠. 테이퍼링이라고. 그동안 돈을 뿌려놨으면 언젠가는 이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는 걸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더 이상의 양적 완화, 즉 더 이상 돈을 뿌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채권 매입을 해주고 회사채 매입을 해주고, 또는 금리를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저금리로 가고, 제로금리로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끝낼 때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출구 전략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파월 의장은 아직은 출구 전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질의응답 Q&A 시간에 금리 올려야 할 때가 되면 올린다. 당분간은 지금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구 전략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금리를 올려야 할 때가 되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당분간은 아니다. 한동안 금리 인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위협할 인플레이션, 지금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나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반갑지 않은 방식으로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그에 대한 도구를 갖고 있고 이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우려에도 파월 의장은 인플레가 평균 2%라는 연준의 목표를 뛰어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뛰어넘게 되면 그에 맞는 도구를 사용을 할 거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닌 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파월 의장도 아직까지는 완화적인 스탠스, 즉 비두기적인 스탠스로 시장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감이 드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하락은 왜 이런 하락이 나왔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 주 초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는 금리 상승하고 달러 반등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외국인들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부추겼다. 거기까지 이해가 간다. 근데 어젯밤에 간밤에 나온 소식은 추가 부양책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바이든 정부의 이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연준 파월 의장도 아직까지는 출구 전략이나 테이퍼링이나 또는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거나 금리를 올릴 시기를 좀 빨리 앞당기다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빠졌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어저께 미국장 같은 경우를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미국장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미국장이 상승세를 보이다. 즉 바이든발 추가 부양책과 파월 의장의 시장 안정화 멘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우존스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장 막판에 가가지고 다시 음봉 전환해서 마감이 됐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 막판 돼서 오르다가 장 막판 돼서 결국엔 약보합권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 막판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샤오미, 중국의 또 9개 기업을 또 블랙리스트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중 마찰 우려감이 또다시 한번 촉발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미중 마찰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지금 계속해서 해오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지금 와서 그게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요, 지금은 뭐냐, 하락의 빌미가 된다기보다는 지금은 안 그래도 차익 욕구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뭉게뭉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차익 실현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많아진 상태에서 이런 아주 사소한 사소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도 있었지만 주가가 전혀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했었던 그 상황이라면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지금은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국내외 막론하고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 시장이 거품이다. 시장은 깨지게 되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깨질 거다. 코피 터진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어떤 이제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 몫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그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다가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제 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겠다고 이제 계좌를 만들어서 주가 매수가 들어오는 동학개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동학개미들의 묻지마 매수와 그리고 차익 욕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 이 둘의 힘겨루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차익 실현 욕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수가 위험한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1선이 21선이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1선을 방어하고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해서 매매를 좀 추가적으로 이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제 21선이 이탈이 됐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지난번 같은 경우도 21선이 12월 달에 12월 말에 한번 주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21선에서 저점을 잡고 여기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돼서 다시 또 21선에서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면 또 다시 한번 이런 상승 구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도 한번 넘어갔다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될 거냐면, 만에 하나 21선을 이탈하고 하게 된다면 시장이 왜 빠지니? 라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고 이슈를 찾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20선이 이탈하면 그때는 최대한 빠르게 일단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집중을 하자라고, 다음 주 초에 미리, 혹시나 월요일날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미리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21선이 이탈하면 일단은 팔고 도망가자 라는 마인드로 현금화에 적극적인 현금화 액션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21선 이탈했을 때 주가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밀려갔다가 다시 저점 잡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걸 보면서 설명해드리면 이래요. 21선이 이탈이 되면 일단 추세가 어느 정도 하방의 압력이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깨지면 어디까지 빠질지야 우리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이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런 데서 현금화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한 이 고통을 여러분들이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금 만들어서 이런 데서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저점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매수 잡고 올라오면 또다시 큰 수익을 한번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날은 시장 보면서 21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오늘 5일선을 완벽하게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1선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5일선 아래로 내려왔으면 실질적으로 추가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코스피는 21선이 또다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21선 한번 깨고 내려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가 우리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제 추가로 밀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1선과의 괴리가 아직까지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랑 같이 보면서 코스닥도 21선을 깨지는데 거래소도 추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일단 여러분들 대형주를 들고 계시던 중소형주를 들고 계시던 일단은 빠르게 어느 정도는 팔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팔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현금화를 좀 진행을 하시는 액션을 취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안심을 하셔도 좋겠다. 예. 이 정도로 이제 각 시나리오별로 액션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부디 시장이 반등 나오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반등 나와라 이렇게 바랄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대로,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장이 깨지면 깨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구간에서 필요한 액션만 취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